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네, 컴퓨터와 생활 4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게 될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친구들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랑 누군가 몰래 들어왔어요를 수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1단원과 2단원에 나와 있죠. 오늘 일단 나만의 QR코드 만들기에서는 QR코드란 무엇인지 또 QR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누군가 몰래 들어왔어요는 해킹인데요. 해킹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QR코드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QR코드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어떤 뜻이죠? 빠른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댄소 웨이브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요. 가로, 세로 두 방향의 흑자, 격자 무늬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담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2차원 바코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는요, 저희가 자주 보는 바코드에서 좀 더 발달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코드는 뭘 담고 있죠? 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저희가 계산할 때 계산을 하시는 분이 저 바코드를 찍는 것 많이 보셨죠? 거기 바코드에는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QR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바코드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 있으면서도 코드의 크기는 짧고 작은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QR코드는 작은데도 이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코드는 많아야 20자리 정도의 정보량을 가지는데요. 이 QR코드는 바코드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정보량을 취급해요. 왜냐하면 QR코드는 이렇게 가로 길이뿐만 아니라 세로에도 정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보량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QR코드는 숫자, 영자, 한자, 한글, 기호, 바이너리, 제어코드 등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의 양은요, 1089개의 문자를 한 개의 코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 QR코드가 뭔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qr.naver.com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에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적당한 코드 제목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세요. QR코드에 담을 정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면 되는데요. 네, 명함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명함 만들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드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핑크로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 옵션은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이버 로고 삽입, 이미지 삽입,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네, 문구, 명쌤, 코딩이라고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위치는 상단이 좋을 것 같아서 상단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는 비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비공개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스캔해도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에는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는 이 QR코드에 어떤 정보를 담을 건지에 대한 건데요. 저는 선생님은 간단한 소개글을 여기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보는 다양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동영상, URL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주소도 담아서 이미지를 스캔했을 때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네, 명쌤이에요. 컴퓨터와 생활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해 봐요. 네, 이렇게 저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쭉쭉 가볼게요. 작성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코드가 생성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드를 스캔하면 기본적인 아까 그 소개글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살짝 내 코드 관리에 들어가 봤는데요. 코드 생성일과 또 코드 URL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이 주소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이 뜨게 되는 거죠. 네, 주소로 들어가도 되고 바코드를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밑에 HTML 정보는 이제 이 주소를 보낼 수가 있겠죠. 아직 조회수랑 방문자 수가 당연히 0이겠죠. 그런데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방문수도 올라가게 되겠죠. 네, QR코드 인식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 앱을 먼저 설치하고 바코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인식을 해서 그 정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이걸 나중에 해볼 거고요. 먼저 바코드 관리에서 QR코드 생성했던 것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한번 이미지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누르면 저렇게 파일 관리자 페이지가 뜨죠. 그래서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리기를 눌렀고요. 올리기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성 완료를 해볼게요. 여전히 미리 보기에서는 잘 안 뜨는데 작성하고 실제로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클릭을 많이 해서 조회수가 두 번이나 됐죠. 네, 방문자 수도 1명 있네요. 네, 휴대폰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코드라고 있죠. 네,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게 뜨죠. 네, 친구들 그러면 누군가 몰래 들어왔어요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네, 먼저 해킹의 종류와 해킹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해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해킹은 어떤 것이죠? 네, 컴퓨터 시스템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또 침투하여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도둑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컴퓨터에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해킹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는 해킹이 있고요. 크래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은 이렇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데요. 해킹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크래킹이라고 또 있어요. 크래킹은 해킹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복사 방지를 풀어서 정보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해킹하고 비슷한 것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죠. 크래킹은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컴퓨터에 가서 그 사람의 어떤 금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돈을 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해킹의 단계를 넘어서 크래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자료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킹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EBS에서 예전에
방송했던 자료 영상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원생 김모 씨. 그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다. 부모님이 어렵사리 마련해 주신 4천만 원의 전세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직도 잊혀지진 않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9월 30일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해가지고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플을 구 버전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로 깔아야 된다라고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동시에 두 군데 은행 어플에서 다 그런 게 뜨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새로운 앱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팝업 창이 떴다. 보안 강화를 위해 번호를 입력하라는 내용이었다. 통장 번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은행 ATM기에 놓고 보니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돈이 1,200원? 순식간에 4천만 원 가까이 있는 데서 1,200원밖에 없으니까. 평소처럼 정상적인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벌어진 일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계속 업데이트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그때 이후로 모든 게 완전 변했을까. 제 주변이. 생활, 성격, 인간관계, 돈에 대한 개념, 모든 게 변한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휴대전화가 이상해진 것도,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 결국 돈이 전부 인출된 것도 모두 악성 코드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해킹의 첫 번째 단서, 악성 코드. 그것은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를 찾았다. 이곳은 인터넷에 떠도는 의심 파일들을 분석해 매일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를 분류해내고 있다. What does that number mean? These are the total number of attacks that we've just seen today. Oh, really? So these are like 37,763 attacks that we have just seen today. 현지 시각 오후 12시 25분. 사이버 위협 지도에 악성 코드의 활동이 탐지됐다. 수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금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된 악성 코드들의 해킹 명령을 내리고 있다. The malware is just like another disease in your body, right? I mean, if you wanna look at an analogy. So what happens is when a certain disease is introduced into your body, it just try to disrupt the system and destroy the normal process. So the number one way in which they get into the system or infect you that we are observing nowadays, and it keeps changing by the way, is email. 지난 8월 국내에선 입사 지원을 가장한 악성 코드 메일이 유행했다. 첨부된 이력서를 여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가 설치될 것이다. 이후 악성 코드는 해커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최악의 경우 시스템을 파괴한다. What do hackers want? I'm not that important person. You think that you are not important, but you might be important for them, right? That's the main thing.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해킹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커들은 더 많은 악성 코드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든다. 당신은 단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A lot of people don't care, but they can steal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they are after it, and you will not even know.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와 공항, 전력과 통신 등 기관 시설들이 해킹에 노출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랜섬은 몸값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멀웨어는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합성해서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각종 그 그림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들을 암호화를 시켜놓고 이 암호화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컴퓨터에 침투한 랜섬웨어 악성 코드는 먼저 파일들을 검색한다. 이후 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데 마치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직접 랜섬웨어에 감염돼 봤다. 암호화되는 데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컴퓨터 내의 수많은 파일들을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니 되게 놀랍죠? 이와 같이 저희가 해킹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점도 알고 해결 방법도 알아야 저희가 평소에 대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아까 살펴봤던 것 같이 개인정보도 유출되지만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백신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지켜주는 악성 코드로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건데요. 백신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예방접종도 계속해서 맞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더 발전이 되니까 그에 맞게 치료하는 약도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지켜줄 수 있는 백신도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시켜야 안 좋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겠죠.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아예 설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여러분 어플을 설치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용하지 않아서 정보가 잘 없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마켓을 통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어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운받아서는 그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그 한 남자분을 영상에서 보셨죠? 분명 금융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어플을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말 개인 정보를 가져가서 그 돈을 인출해서 결국은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주위에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상에서는 어플을 설치하지 않지만 노트북 그리고 컴퓨터,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서는요. 안전하지 않은 웹페이지를 접속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가끔 사이트에 접속해서 또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그 사이에 또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웹페이지에 아예 접속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메일을 통해서도 감염이 잘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출처가 알 수 없는 이메일도 열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짧게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란 사진, 동영상, 지도, 링크 등의 정보를 담아 코드를 생성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네, 다음 QR코드를 사용하면 기존 바코드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 있으면서도 코드의 크기는 짧고 작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QR코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바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아진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어떤 거였죠? 네, 해킹에 대한 거였죠. 해킹이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거였어요. 마치 도둑에 비유했죠. 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도둑인 것처럼 컴퓨터에 허락 없이 들어오고 네, 훔쳐보거나 몰래 살펴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해킹은 몰래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크래킹도 마찬가지로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추가된 것은 정보를 빼내거나 나쁜 영향까지 끼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네, 6학년 친구들, 오늘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랑 누군가 몰래 들어왔어요. 네, 해킹에 대한 수업은 끝이 났어요. 오늘 했던 거 차근차근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걸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엑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나의 용돈 기입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엑셀에 대해서 배웠던 걸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엑셀을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 실습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직접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거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엑셀을 키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재밌게 배워볼게요. 네, 그럼 6학년 친구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